그리고 그날 민재 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어요. 39살 대기업 기술 회사에서 고위 관리자로 일하는 그는 늘 바빴죠. 집에 돌아오면 아내 주희와 6살 딸 하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사는 그들 가족은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민재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고, 주희는 과거 디자인 전공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주희는 원래 화장도 별로 안 하고 집안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생겼어요. 주희가 갑자기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눈썹을 그리거나 립스틱을 바르는 게 일상이 됐죠. 게다가 헬스장 회원권을 샀고 일주일에 3-4번씩 운동하러 나갔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곤 했어요. 민재는 처음엔 좋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자신을 가꾸는 거잖아. 아이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그렇게 마음을 놓았어요. 주희는 핸드폰을 더 자주 봤어요. 알림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고 웃으며 메시지를 보내곤 했어요. 민재가 물어보면 친구랑 얘기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희가 민재의 물음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캐물어? 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린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줄었어요. 원래 딸을 무척 사랑하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책 읽어주기나 장난감 가지고 놀기를 피했어요. 엄마 피곤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미 헬스장에 갔는데 오후에 또 개인 트레이너 수업이 추가됐어라고 하며 나갔어요. 민재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자주 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 더 이상했어요. 헬스장 비용 외에 낯선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결제가 많았어요. 주로 평일 점심시간에요. 이게 뭐야? 민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주말 오후 하린이를 데리고 일찍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희가 낯선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하린이가 있어서 참았어요. 아마 친구일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부관계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로요. 몇 달째 그렇게 지냈어요. 민재는 주희의 마음이 이미 집을 떠났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눈빛이 멀어 보였어요. 아침에 인사해도 대답이 건성이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민재가 오늘 어땠어? 물으면 별일 없었어라고 짧게 답했어요. 그리고 민재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주희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낯선 번호와 매일 수십 통의 통화가 있었어요. 한 번에 1시간 넘게요. 최근 3달 동안 계속됐어요. 이 번호는 누구지? 민재는 불안해졌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누구랑 자주 통화해? 주희는 화를 내며 일 때문에 라고 소리쳤어요. 그 후로 민재는 더 조용히 관찰했어요. 그 번호를 알아보니 민철이라는 32살 헬스장 트레이너였어요. 주희의 개인 트레이너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가 갑자기 일을 그만뒀어요. 주희가 사라진 날과 같은 시기였어요. 민재는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연인가? 그는 은행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어요. 주희가 공동저축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어요. 한 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요. 총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민재가 모르는 사이에요. 이 돈으로 뭐 한 거지?
더 파고들자 오피스텔 임대 기록이 나왔어요. 주희가 3달 동안 단기 임대를 했어요. 만남 장소로 쓴 거예요. 민재는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서 둘이 만났구나. 컴퓨터 검색 기록도 확인했어요. 오사카 취업 방법, 일본 장기 비자, 일본 집 임대 방법 같은 게 3달 내내 있었어요. 주희가 부산 해운대에 집을 새달린 계약서 복사본도 찾았어요.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희 씨와 연락이 안 돼요. 할인이를 데리러 오세요. 민재는 서둘러 유치원으로 갔어요. 할인이를 안고 집에 들어선 이 식탁에 쪽지가 있었어요. 주희의 글씨로 미안해. 난 엄마 자격이 없어. 내 행복을 찾아갈게. 그게 전부였어요. 민재는 멍해졌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반 이상, 화장품, 여권이 사라졌어요. 이건 그냥 가출이 아니야.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할인이가 엄마 어디 갔어? 물었어요.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곧 올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았어요. 주희가 영원히 떠났다는 걸요. 민재는 그날 밤 혼자 앉아 모든 걸 연결지었어요. 통화 기록, 돈 인출, 오피스텔, 검색 기록, 부산 집 계약. 모든 게 맞물렸어요. 주희와 민철이 함께 도망칠 계획이었어요.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는 할인이를 재우고 나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집 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주희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멀리 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내가 사라졌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실종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가출인가요? 민재는 쪽지를 보여주며 계획된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수사관이 기록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화 내역과 돈 흐름이 수상하네요. 민재는 할인이를 안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아이를 지킬게. 하지만 가슴 속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주희의 변화는 작게 시작됐어요. 화장부터 헬스장, 핸드폰 알림. 민재가 처음엔 기뻐했지만 곧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카페 결제, 레스토랑 지출. 주차장에서 본 그 장면. 젊은 남자와 웃는 주희. 민재가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짜증에 입을 다물었어요. 부부의 밤은 고요했어요. 등을 돌린 채 잠들기. 할인이가 엄마 왜 안 놀아줘? 물어도 주희는 나중에라고만 했어요. 민재가 통화 기록을 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매일 수십 통, 긴 통화. 민철의 번호. 그는 헬스장으로 전화했어요. 그 트레이너 지금 없어요. 갑자기 그만뒀어요.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은행에서 확인하니 인출 내역이 쏟아졌어요. 100만, 200만, 총 2천만 원. 이 돈으로 도망칠 준비를 한 거야. 오피스텔 임대. 3달간의 은밀한 만남. 민재는 그곳 주소로 가봤어요. 빈 방이었지만 주희의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본 검색. 오사카 일자리, 일본 비자, 집 임대. 부산 해운대 계약서. 사라지기 직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 오후 유치원 전화. 할인이 데리기. 아빠, 엄마, 쪽지 읽기. 손 떨림. 옷장 열기. 빈 공간. 여권 없음. 민재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인이 앞에서 참았어요. 아빠가 있어. 그는 아이를 안으며 속으로 외쳤어요. 그 후로 민재는
매일 그 계획을 떠올렸어요. 주희가 돈을 빼고 집을 세놓고 검색하며 준비한 거. 민철과 함께 통화로 속삭이던 그들. 오피스텔에서의 미래.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집은 조용했고 할인이는 엄마를 찾았어요. 민재는 아이 손을 잡고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라고 속삭였어요. 주희의 일상 변화가 세세히 떠올랐어요. 아침에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 바르는 모습. 헬스장 가방 챙기기. 오늘도 가? 민재가 물으면 응. 건강 챙겨야지라고 웃으며 나가기. 핸드폰 알림에 바로 반응. 웃음소리. 카드 명세서 속카페 이름들. 여기서 누구랑 만났지? 주차장 장면. 차 안에서 손을 잡은 듯한 모습. 민재가 창문으로 본 그 미소. 관계 냉각. 저녁에 오늘 뭐 했어? 물음에 그냥 대답. 침대에서 등을 돌림. 할인이의 엄마 읽어줘에 내일 피하기. 추가 수업 핑계. 오피스텔 발견. 여기서 민재는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비었어요. 돈 인출. 은행 창구에서 확인. 이 돈 어디 갔어? 검색 기록. 일본 관련. 부산 집. 도망칠 곳이야. 유치원 전화. 연락 안 돼요. 할인이 데리기. 아빠. 엄마. 쪽지 읽기. 손 떨림. 옷장 열기. 빈 공간. 여권 없음. 민재는 무릎 꿇었어요. 할인이가 안아주려 했어요. 울지마, 아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주희의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민재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쪽지를 다시 읽었어요. 미안해. 그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희가 쓰면서 눈물 흘렸을까. 하지만 민재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아이를 두고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할인이가 방에서 나오며 아빠 배고파라고 했어요. 민재는 일어나서 밥을 차렸어요. 오늘은 아빠가 해줄게. 아이의 미소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다음 주 민재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소송 준비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민재는 모든 기록을 내밀었어요. 통화 로그, 은행 내역, 검색 히스토리. 이걸로 충분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며 할인이를 생각했어요. 엄마 없이도 행복하게 키울게. 하지만 밤이 되면 주희의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주희와 민철의 만남은 헬스장에서 시작됐어요. 첫 수업 때 민철이 자세가 좋아요라고 칭찬했어요. 주희는 웃으며 고마워요. 대답했어요. 그 후 통화가 잦아졌어요. 오늘 피곤하지? 민철의 목소리에 주희는 위로받았어요. 오피스텔에서 둘이 만날 때 주희가 집에 가기 싫어라고 속삭였어요. 민철은 함께 떠나자라고 했어요. 계획이 세워졌어요. 돈을 빼는 날 주희는 은행에서 손이 떨렸어요. 이 돈으로 새 삶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부산집 계약서에 사인할 때 여기서 기다릴게 민철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검색할 때마다 설렘과 죄책감이 섞였어요. 오사카에서 일할 수 있을까? 주희는 창밖을 보며 꿈꿨어요. 사라지기 전날 주희는 할인이를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 아이가 말했어요. 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하지만 다음 날 쪽지만 남기고 떠났어요. 차 안에서 민철과 손을 잡았어요. 이제 자유야. 민철이 웃었어요. 주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재는 그 후로 매일 할인이와 산책했어요. 엄마는 여행 갔어. 아이에게 거짓말했어요. 할인이가 언제 와? 물으면 조금 더 기다려.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주희를 원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어. 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아이를 돌보고 빈 침대가 익숙해졌어요. 주희의 화장품이 아직 서랍에 있었어요. 민재는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돌아올지도 희미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볼 때마다 현실이 깨달아졌어요. 이미 끝났어.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인이가 그림을 그리며 엄마한테 줄게 했어요.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 보관할게.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민재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할인이를 깨우고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기. 저녁에 함께 TV 보기. 아빠, 재미있어? 할인이가 물었어요. 응, 재미있어. 민재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주위의 빈자리는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가슴 속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밤에 혼자 생각했어요. 주위 쪽지의 그 문장. 내 행복을 찾아갈게. 민재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우리 행복은 어땠어?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멀어졌어요. 민철과 함께 부산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민재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찾아낼 수 있을까?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어요. 할인이가 잠든 밤, 민재는 사진 앨범을 봤어요. 결혼식 사진, 할인이 태어날 때, 주희의 미소. 그때는 행복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창밖 비가 내리던 그날 모든 게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주희의 변화부터 시작된 그 길. 이제 민재는 홀로 서야 했어요. 강해질게. 그는 다짐했어요. 아이를 위해. 그리고 그날 이후 민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위의 빈자리를 느꼈어요. 할인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가는 길에 그는 경찰서에 들렀어요. 아내를 고소할게요. 민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요? 민재는 쪽지와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외도도 했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 시작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두고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한숨을 쉬었어요.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경찰이 주위의 핸드폰 신호를 추적하니 마지막 위치가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 근처였어요. 여기서 배를 탔나 봐요. 수사관이 민재에게 전화로 알렸어요. 민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니 주희와 민철이 함께 페리를 타고 오사카로 갔어요. 민철의 직업이 무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트레이너였는데 그만둔 후로 그렇게 썼나 봐요.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아이를 버리고 외국으로? 그는 할인이를 안고 울었어요. 할인이가 아빠 왜 울어? 물었어요. 민재는 아빠가 슬퍼서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민재의 고통은 컸어요. 아내의 배신뿐만 아니라 할인이가 엄마를 잃은 게 더 아팠어요. 밤에 할인이가 엄마 꿈 봤어라고 하면 민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이혼하고 양육권을 확보할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재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며 주희가 돌아오면 법대로 할게요 라고 다짐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힘내라고 위로했지만
민재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만 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어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한편 주희와 민철은 오사카에 도착했어요. 페리에서 내리며 주희가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어요. 민철은 웃으며 응, 행복할 거야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비자가 관광으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민철은 트레이너 자격증이 인정 안 돼서 일본어 때문에 일자리를 못 찾았어요. 결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게 뭐야?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돈은 반밖에 안 돼. 민철이 투덜거렸어요. 주인은 차마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달랬어요. 하지만 그녀도 힘들었어요. 주인은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오사카의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접시 닦아라, 빨리, 주방장이 소리쳤어요. 주인은 손이 부르트러지도록 일했어요. 월급은 80만 원 정도예요. 서울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적었어요. 이게 내 선택인가? 주인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며 중얼거렸어요. 작은 원룸에서 민철과 함께 사는데 임대료가 비쌌어요.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져? 주희가 통장을 보며 한숨 쉬었어요. 민철은 너가 더 아껴라고 탓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 가져온 2천만 원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높아서 먹는 것조차 아꼈어요. 민철이 점점 짜증을 냈어요. 이게 다 내 탓이야. 왜 나 따라왔어? 그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리쳤어요. 주인은 울며 우리 함께 결정한 거잖아 라고 대꾸했어요. 하지만 민철의 태도가 변했어요. 2달째 되니 민철이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안 보였어요. 어디 갔어? 주희가 물으면 친구 만나라고 대답했어요. 주희는 의심했어요. 어느 날 민철의 핸드폰에 다른 여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밤 어때? 그걸 본 주희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대지를 했어요. 너 다른 여자 있지? 주희가 소리쳤어요. 민철은 코웃음 치며 그래, 이제 신선함이 없어. 이 고생하면서 왜 너랑 살아? 라고 말했어요. 주희는 충격받았어요. 나 때문에 가족 버렸는데. 그녀가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철은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500, 영원 남겨줄게. 내 인생 알아서 해. 문을 쾅 닫고 사라졌어요. 주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할인이와 민재가 떠올랐어요. 바보같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비자가 만료되니 주인은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식당에서 계속 일했지만 피곤함이 쌓였어요. 먹는 게 부실해서 몸이 약해졌어요. 어느 날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야, 일어나. 동료가 흔들었어요. 병원에 가니 치료비가 엄청났어요. 보험 없어서 전부 자비로 냈어요. 돈이 없는데 주인은 울며 계산했어요. 그때 할인이가 그리웠어요. 아이야, 미안해.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민재의 따뜻한 품이 생각났어요. 돌아가고 싶어. 거의 1년이 됐어요. 주인은 더 버틸 수 없었어요. 식당에서 해고당하고 돈이 바닥났어요. 집으로 가자. 그녀는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 티켓을 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주인은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도착해서 경찰에 잡혔어요. 돌아왔어요. 그녀가 고개 숙이며 말했어요. 민재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주희가 돌아왔대요. 라고 했어요. 민재는 할인이를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니, 경찰서로요. 왜 돌아왔어? 민재가 물었어요.
주인은 눈물 흘리며 미안해, 할인이 보고 싶었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재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늦었어. 그는 할인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주인은 무릎 꿇고 울었어요. 제발. 그 후로 민재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법원에서 아이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판결이 났어요. 주인은 벌금과 사회봉사를 받았어요. 아이를 만나게 해줘. 주희가 애원했어요. 민재는 생각해 볼게라고만 했어요. 할인이가 엄마? 물었지만 민재는 이제 아빠랑 살아라고 달랬어요. 주희의 삶은 망가졌어요. 혼자 작은 방에서 일하며 지냈어요. 내 잘못이야. 밤마다 후회했어요. 민철은 일본에서 다른 여자와 살았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돈 없으면 필요 없어. 그 여자가 떠났어요. 민철은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했어요. 주희 생각나네. 가끔 중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주희는 한국에서 새 직장을 찾았어요. 카페에서 일하며 할인이 사진이라도 민재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민재는 답 안 했어요. 시간이 흘러 할인이가 7살이 됐어요. 민재는 아이와 공원에서 놀았어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할인이가 물었어요. 민재는 멀리 갔어라고 대답했어요. 주인은 멀리서 그들을 봤어요. 미안해. 그녀는 눈물 흘리며 돌아섰어요. 민재의 삶은 안정됐어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할인이를 잘 키웠어요. 우리 둘이 행복하자. 그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주희의 오사카 생활이 떠올랐어요. 페리에서 내릴 때의 설렘. 새 시작이야. 민철과 손잡기. 하지만 곧 현실. 민철의 건설일. 피곤해 죽겠어. 그의 투덜거림. 주희의 설거지. 손이 갈라지는 고통. 집에서 살던 게 나았어. 속으로 생각했어요. 돈이 줄어들 때 민철의 짜증. 네가 왜 돈 안 벌어? 소리치기. 주희의 울음. 참아야 해. 민철의 배신. 메시지 발견. 누구야? 대질. 신선함 없어. 그의 차가운 말. 떠나는 아침. 50만 원 남기기. 주희의 절망. 혼자서 어떻게 쓰러진 날. 병원비. 할인아. 그리움. 귀국 결정. 비행기 안후회. 돌아가서 사죄할게. 민재의 추적. 경찰 조사. 부산 터미널 신호. 출국 기록. 일본으로 갔어. 충격. 할인이와의 밤. 엄마 올 거야? 아이의 물음. 민재의 눈물. 아빠가 지킬게. 다짐. 주희의 귀국. 경찰서 만남. 미안해. 그녀의 말. 민재의 차가움. 늦었어. 이혼 재판. 양육권 상실. 주희의 봉사활동. 아이 만나고 싶어. 애원. 민재의 거절. 할인이의 성장. 공원 산책. 주희의 먼 관찰. 눈물. 그리고 민재는 새 여자를 만났어요. 회사 후배. 할인이 좋아할까? 민재가 고민했어요. 할인이가 이모 좋아라고 했어요. 주희는 그 소식을 듣고 더 아팠어요. 내 자리야. 하지만 포기했어요. 내 잘못이니까. 주희가 오사카에서 일할 때 매일 아침 일어나 설거지로 가는 길. 오늘도 버텨야 해. 피곤한 발걸음. 민철이 늦게 들어올 때 또 의심. 대화 줄어듦. 싸움. 내 탓이야. 민철의 소리. 주희의 눈물. 배신 발견. 끝이야. 절망. 쓰러진 후 병원. 돈 없어요. 울며 계산.
할인이 사진 꺼내보기. 엄마가 잘못했어. 귀국 비행기. 떨리는 손. 한국 도착. 경찰 포옹. 잡혔어. 민재 만남. 차가운 시선. 울음. 민재의 일상. 할인이 깨우기. 아빠, 밥, 아이의 웃음. 유치원 데리기. 회사 일. 밤에 동화 읽어주기. 엄마 대신 주희의 메시지 무시. 과거는 끝. 주희의 새삼. 카페 알바. 커피 나왔어요. 손님 응대. 밤에 혼자. 할인이 꿈봤어. 울기. 민재의 새 여자 소식. 축하해. 속으로 빌기. 하지만 가슴 아픔. 할인이가 학교 갈 나이. 민재의 자랑. 우리 딸 똑똑해. 주인은 멀리서 지켜봄. 커졌네. 눈물. 민철은 일본에서 소식 없음. 그놈도 고생할 거야. 민재 생각. 그리고 겨울이 왔어요. 민재는 할인이와 눈사람 만들기. 재미있어. 아이의 웃음. 주인은 창밖눈 보며 추워. 혼자 중얼. 후회 속에 사는 날들. 주희의 오사카 추억. 페리 바람. 민철의 키스. 사랑해. 하지만 곧 싸움. 돈 문제. 아껴. 민철의 명령. 주희의 순종. 배신. 왜. 소리치기. 떠남. 혼자 남음. 병원 후 귀국. 집으로. 비행기 착륙. 경찰 조사. 죄송해요. 주희의 말. 민재의 방문. 왜 왔어? 물음. 아이 때문에. 대답. 하지만 거절. 이혼 서류. 법원 판사. 양육권 아버지. 주희의 절망. 봉사센터. 노인 도와주기. 내 잘못 보상. 할인이 사진 몰래 보기. 민재의 새 시작. 후배와 데이트. 좋아해. 고백. 할인이의 승낙. 새엄마. 아이의 물음. 아니, 이모야. 민재의 웃음. 주희의 일기. 오늘도 할인이 생각. 미안해. 눈물 자국. 카페에서 일 끝나 집 가기. 빈 방. 혼자서도 살아. 그리고 봄이 왔어요. 민재는 할인이와 꽃구경. 예뻐. 아이의 감탄. 주인은 공원 벤치. 멀리서 봄. 내 행복은 어디. 속으로. 민철의 삶. 일본 건설. 피곤해. 새 여자도 떠남. 혼자야. 후회. 시작. 주희 어딨을까. 하지만 연락 안함. 주희의 노력. 아이 만나게 해달라 편지. 민재의 무시. 변호사 통해. 한 번만. 민재의 고민. 아직 안 돼. 결정. 할인이의 생일. 민재가 케이크 사기. 촛불 불어. 웃음. 주인은 혼자 케이크 사 먹기. 생일 축하해. 내 딸. 울기. 그렇게 시간 흘렀어요. 민재의 안정. 주희의 후회. 할인이의 성장. 배신의 대가. 주희가 오사카에서 민철과 첫날. 여기 좋아. 웃음. 하지만 곧 일자리 찾기. 민철의 실패. 일본어가 안 돼. 투덜. 주희의 식당. 빨리 닦아. 소리. 피곤함. 돈 계산. 이번 달 적자야. 민철의 짜증. 네가 더 일해. 탓. 주희의 울음. 늦은 귀가. 의심. 메시지 발견. 배신자. 소리. 떠나는 민철. 잘 살아. 문 닫음. 주희의 절규. 혼자서. 쓰러짐. 병원. 치료받아.
의사말, 돈 없음, 그리움, 귀국, 한국이야, 착륙, 경찰, 죄 지었어요, 자수, 민재 만남, 용서해, 애원, 아니, 거절, 재판, 유죄, 벌금, 봉사, 반성할게요, 주의의 말, 세일, 카페, 주문하세요, 미소, 하지만 속슬픔, 민재의 하루, 할인이 학교, 공부 잘해, 격려, 새 여자, 결혼할까, 생각, 할인이의 좋아, 동의, 주위의 관찰, 행복해 보이네, 멀리서, 눈물 삼키기, 내 탓이야, 그리고 여름, 민재 가족 바다 여행, 할인이 물장구, 주인은 집안, 더워, 선풍기, 후회, 민철 소식, 일본에서 사고, 다쳤어. 하지만 주의 모름, 그놈도 벌 받는 거야, 민재 생각, 주위의 편지, 한 번만 만나게, 민재 읽음, 고민 중, 답, 희망 생김, 아마도, 할인이가 엄마 보고 싶어 말함, 민재의 놀람, 엄마, 아이의 눈물, 민재 다짐, 생각해봐야 해. 그렇게 이야기 계속됐어요. 배신과 후회, 그리고 희미한 희망. 주희가 한국에 돌아온 그날 비행기에서 내리며 몸이 무거웠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어요. 35살인데도 거울을 보니 40대처럼 보였어요. 집으로 가자. 그녀는 택시를 타고 옛 아파트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지만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그 여자가 물었어요. 주인은 당황하며 여기 제 집이었는데라고 중얼거렸어요. 여자가 새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이사 온 지 몇 달 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주인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재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지만 해당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어요. 민재가 번호를 바꿨다는 걸 알았어요. 주인은 가방을 끌며 근처 모텔로 들어갔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돈은 200만 원 뿐이었어요. 은행 앱을 열어보니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요. 왜? 그녀는 화면을 두드렸어요. 법원 명령서가 메일로 와 있었어요. 민재가 요청한 거예요. 돈이 없어. 주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배가 고팠지만 밥 먹을 기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옛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돌아왔어.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답장은 차가웠어요. 한 친구가 너 어떻게 아이를 버리고 갔어? 잔인해라고 보냈어요. 다른 친구는 연락하지 마. 네가 한 짓 때문에 민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했어요. 주인은 핸드폰을 던지고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절망 속에 주인은 할인이의 옛 유치원으로 갔어요. 문 앞에서 교사를 불렀어요. 할인이 아직 다니나요? 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른 학교로 옮겼어요. 아버지가 데려갔어요. 주희가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교사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 알려줘요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주희는 유치원 문을 두드리며 제 딸이에요. 소리쳤지만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 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할인아, 엄마가 잘못했어. 주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주인은 민재의 새 직장을 알아내기 위해 옛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민재 지금 어디서 일해? 동료가 마지못해 큰 회사로 이직했어. 왜? 라고 했어요. 주인은 그 회사 주소로 갔어요. 오후 늦게까지 건물 앞에서 기다렸어요. 추워서 몸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민재가 나왔어요. 그는 예전보다 마른 모습이었지만 걸음걸이가 차분했어요. 민재야, 주희가 달려가며 불렀어요. 민재가 멈춰서서 그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주희가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민재는 팔짱을 끼고 서서 돌아와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주희가 하린이가 보고 싶어. 너도 그리워. 제발 용서해라고 애원했어요. 민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용서? 너는 6살 아이를 버리고 애인 따라 일본으로 도망쳤어. 아내 자격 없고 엄마 자격 더 없어라고 말했어요. 주인은 바닥에 엎드려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제발이라고 울며 빌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원에서 내가 독점 양육권 받았어. 너는 법대로 제한 방문권만 있어. 다음 달에 이혼 판결 나와. 그만해. 그는 주희를 지나쳐 차로 갔어요. 주희가 기다려. 소리치며 따라갔지만 민재는 문을 쾅 닫고 출발했어요. 주희는 길거리에서 혼자 서서 흐느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스쳤어요. 한 달 후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주희는 변호사 없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민재 쪽은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판사가 증거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통화 기록, 돈 인출 내역, 쪽지, 출국 기록이 모두 제시됐어요. 주인은 고개를 숙이고 떨었어요. 외도와 아이 방치 사실이 명백해요라고 판사가 읽었어요. 주희가 후회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중얼거렸지만 판사는 무시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혼 허가. 양육권과 감호권은 아버지 민재 씨에게. 피고 주희 씨는 정신적 피해 배상 3천만 원과 월 50만 원 양육비 지급. 방문권은 월 1회, 이 시간, 법원 지정 장소에서. 주희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끝이야. 그녀는 법원을 나서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방은 좁고 습했어요. 200만 원으로 한 달치 임대료와 먹을 걸 샀어요. 일자리 찾아야 해. 그녀는 카페에 이력서를 냈어요. 경험 없으신데. 주인이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커피를 나르고 손님을 응대했어요. 주문하세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하린이가 떠올랐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바로 누웠어요. 3천만 원 어떻게 갚아?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동결 때문에 거절됐어요. 매달 50만 원을 민재에게 보내야 했어요. 먹을 게 없네. 그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밤에 하린이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반대로 민재와 하린이는 새 아파트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민재는 새 회사에서 바빴지만 매일 저녁 하린이를 데리러 갔어요. 아빠 왔어. 하린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새 학교에서 하린이는 친구도 사귀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하린이가 자랑했어요. 민재는 웃으며 잘했어. 엄마 대신 아빠가 칭찬할게. 그는 하린이를 안고 TV를 봤어요.
주말에는 공원에 가서 산책했어요. 할인아, 아빠랑 영원히 함께 할게. 민재가 약속했어요. 할인이는 응, 아빠 사랑해라고 대답했어요.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민재는 가끔 주위를 생각했지만 과거야라고 넘겼어요. 새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할인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민재가 물었어요. 그녀가 물론이요라고 웃었어요. 주인은 카페에서 일하다가 피곤해서 실수했어요. 커피 엎질렀어요. 손님이 소리쳤어요. 주희가 죄송해요라고 닦았어요. 월급날 150만 원을 받아 양육비 50만 원을 보냈어요. 남은 돈으로 먹고 살아 그녀는 시장에서 싼 채소를 샀어요. 밤에 원룸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어요. 할인이 보고 싶어. 방문권 날이 다가왔지만 법원 지정 장소에서 이 시간만 볼 수 있었어요. 엄마, 할인이가 달려왔어요. 주인은 울며 안았어요. 커졌네. 하지만 민재가 지켜보니 대화가 어색했어요. 시간 끝났어요. 감독관이 말했어요. 주인은 할인이 손을 놓으며 다음에 봐라고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어요. 민재는 할인이와 저녁을 먹으며 오늘 어땠어? 물었어요. 할인이가 엄마 봤어. 그런데 왜 안 집에 와? 라고 했어요. 민재는 엄마는 멀리 살아. 아빠랑 행복하자라고 달랬어요.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새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어요. 결혼할까? 그녀가 물었어요. 민재가 할인이가 좋아하면이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할인이를 재웠어요. 좋은 꿈 꿔. 민재가 뽀뽀했어요. 창밖별을 보며 우리가 이겼어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주인은 빚 때문에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더 했어요. 청소할게요. 편의점에서 바닥을 닦았어요. 피곤해서 쓰러질 뻔했지만 참았어요. 이게 내 벌이야. 그녀는 돈을 세며 한숨 쉬었어요. 친구 하나가 연락 왔어요. 괜찮아? 주희가 아니 힘들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도움은 없었어요. 혼자 살아야 해. 주인은 거울을 보며 늙은 얼굴을 만졌어요. 민철 때문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민재와 할인이는 여름 휴가를 갔어요.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아빠, 재미있어. 할인이가 웃었어요. 민재는 사진을 찍으며 영원히 기억할게라고 했어요. 새 여자친구도 함께였어요. 가족 같아. 그녀가 말했어요. 할인이가 이모, 같이 놀아. 라고 불렀어요. 민재는 행복했어요. 주희 없이도 잘 살아. 주희는 그날 원룸에서 혼자 TV를 봤어요. 뉴스에 행복한 가족이 나오니 채널을 바꿨어요. 내 가족이었는데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방문권 날 할인이를 만나 엄마 선물이라고 사탕을 줬어요. 할인이가 고마워라고 했어요. 주인은 그 미소에 가슴이 아팠어요. 더 오래 안고 싶어.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헤어졌어요. 다음 달에 봐. 주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민재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요. 동료들이 박수 쳤어요. 집에 가서 할인이에게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라고 했어요. 할인이는 그림을 그리며 아빠 최고라고 했어요. 민재는 주희의 양육비를 받아 통장에 넣었어요. 이 돈으로 할인이 학원 보낼게. 그는 미소 지었어요. 주희는 빚 갚기 위해 매일 일했어요. 3천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년 걸릴 거예요. 살아야 해.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카페로 갔어요. 손님 미소에 대답하며 네, 바로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저녁에 돌아와 샤워하고 누웠어요. 할인이 꿈봐 잠이 들었어요. 민재와 할인이는 가을에 산책했어요. 낙엽을 밟으며 아빠 예뻐라고 할인이가 말했어요. 민재가 너처럼 예뻐라고 대답했어요. 새 여자친구가 결혼식 할까 물었어요. 민재가 응 하자라고 했어요. 할인이가 결혼 축하라고 웃었어요. 집안이 따뜻했어요. 주인은 겨울의 추위에 떨었어요. 원룸 난방이 약해서 담요를 덮었어요. 크리스마스에 할인이 뭐 할까 생각하며 선물을 샀지만 보낼 수 없었어요. 혼자서도 괜찮아. 그녀는 창밖 눈을 봤어요. 후회가 쌓였지만 앞으로 나아갔어요. 민재는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꾸몄어요. 산타 올 거야. 할인이가 기대했어요. 민재가 선물을 주며 사랑해라고 했어요. 새 가족이 시작됐어요. 과거는 잊자. 주인은 그날 혼자 케이크를 먹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인아 촛불을 불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가 잃은 행복. 그렇게 주희의 삶은 고독 속에 계속됐어요. 민재와 할인이는 밝은 미래를 걸었어요. 배신의 끝은 이렇게 대비됐어요.